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손잡고 준비하던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들이 집단으로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번 개혁안에 판결문 전면 공개, 즉 하급심 판결까지 국민 앞에 모두 까보자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판사들은 이름을 가렸습니다. 누가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로 판결을 내렸는지 국민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이번 개혁이 통과되면 그 모든 게 끝입니다. 판사 이름, 판결 논리 근거가 전부 공개됩니다. 그 말은 곧 전관 예우도, 재판 거래도, 내부 로비도 끝이라는 뜻이죠. 사법부의 은밀한 인맥 구조가 이제 국민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헌법을 봅시다. 헌법 제109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판결문은 비공개 혹은 비실명 처리, 일부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죠. 겉으론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책임 회피의 장치였습니다. 판결이 이상해도 누가 어떤 논리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 개혁안은 그 체계를 정면으로 흔듭니다. 하급심까지 포함해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이건 단순한 투명성 강화가 아닙니다. 사법 권력의 은폐 구조를 해체하는 조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판결문이 공개되면 AI가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국민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판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법 조항인데 왜 한쪽은 무죄, 다른 한쪽은 유죄인가? 이제 그 차이를 국민이 직접 검증하게 됩니다. 이 순간 판사는 더 이상 법복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판결로 평가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이유가 보이죠?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발작하는 이유 말입니다. 지금도 판결문을 보려면 건당 1,000원을 냅니다. 2015년 이후 판례 일부만 비실명으로 볼 수 있죠. 심지어 다운로드, 복사까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판결문 공개율은 중국보다 낮습니다. 중국은 90% 이상 공개. 누가 어떤 판결을 언제 내렸는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깜깜해. 2015년 이전 판결은 국민이 볼 수도 없습니다. AI 시대엔 숨길 수 없습니다. 수천 권의 판결문을 비교하면 누가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지, 누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지가 그래프로 나옵니다. 결국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의 폐쇄된 권력을 통째로 드러내는 폭탄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감추고 싶었던 판결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인생이 부서진 사람, 그 뒤에는 언제나 이름이 가려진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법의 독립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었죠. 이제 그 가면이 벗겨집니다. 판결문에 이름이 찍히고 이유와 논리가 그대로 공개됩니다. 그 순간 재판 거래와 하결, 지연 인맥의 통로가 끊어집니다. 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판결 역시 국민의 자산입니다. 판결문은 공공재입니다. 그걸 감추는 순간 법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 법관의 사유물이 됩니다. 지금 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쥐고 있던 불투명한 권력, 그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늘 말했죠. 우린 독립돼야 한다. 간섭하지 말라. 하지만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지 국민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 착각이 사법부를 부패시켰습니다.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법은 누구의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기관임을 증명할 때 비로소 진짜 사법개혁이 완성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판결문 공개. 그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법의 민주화에 향한 선언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